저한테도 중국인 아니냐고 하던데요. 어떻게 사람 이름에 귀와 령이 들어가냐면서. 저는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박근혜 탄핵이 이들에게 교훈이 된 게 아니라 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박근혜가 최순실을 인정하면서부터 탄핵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선에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근혜 탄핵을 경험했다면서 소위 중진들이 앞장서서 윤석열의 잘못을 모조리 부정하고 있습니다. 맨 앞줄에는 정광훈 씨를 비롯한 극우 종교원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관리하던 극우 유튜버들, 그들이 서서 태극기들 불러 모아 법원을 테러하고 법관을 공격하면서 모든 단계의 법치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법치주의인데요. 입만 열면 법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가치를 지키는 보수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이들은 가치를 지키는 보수가 아니고 자기 권력만 지키려고 하는 보신이에요. 거기 공동체를 위한 어떠한 공동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필요하고 거짓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우 나 내 거 뺏길까 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나서줘. 이렇게 진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누가 나서겠어요. 그래서 망상과 거짓이 동원이 되는데, 예전엔 그 주인공이 북한이었는데 요즘은 중국이에요. 중국 이야기는 윤석열이 개엄 이후 첫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뜬금없이 중국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뜬금없다고 했었잖아요. 갑자기 무슨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다느니. 네. 이게 언제적 담화죠? 이게 지난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1차 실패하고 네. 2차 되기 이틀 전에. 네. 네, 그때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탄핵 소추 직전에 이 한 줄을 뚝 말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그런데 이건 서막이었고, 본인의 담화 마지막에도 또 중국 얘기를 한 번 더 하긴 해요. 네.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중국 태양광이 전국 산림을 파괴할까봐 대응을 했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의 망상인데, 그런데 윤석열 혼자 저러는 게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탄핵 집회하고 있으면은 저거 중국 사람이다. 너 중국인 아니냐고 물어요. 현역 의원도 중국인들이 탄핵 우리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집회 참가자들 뭐 대부분이 중국인이네요 했다가 대부분이 그 SNS를 또 바로 삭제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이네요. 집회 나가면 실제 그래서 태극기 부대 양반들이 너 중국인이지? 중국말 해봐. 한국말 해봐. 이런 소리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극우 매체들도 뭐 선관위 연수원에 침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가지고 미군이 데려갔다.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그 뭐 트럼프가 특사 보낸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매체 아닙니까? 윤석열 체포되면 미군이 출동한다고 하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그 말씀하신 거는 스카이데일리가 그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쳐서 선거 연수원을 급습했고, 그래서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평택항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 주일 미군.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주일미군, 주한미군 다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이거는 뭐 보도로도 볼 수 없고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완전 거짓이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일 미군 측에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혐중 있잖아요. 혐중은 전통적으로 일본 군국주의 레퍼토리입니다. 섬에서 나와서 조선을 딛고 중국 대륙을 지배해야 한다. 이게 그들의 오랜 수건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조선 강점하고 나서 조선에 가장 먼저 심어준 게 혐중 사상입니다. 그 전까지 조선에게는 큰 나라는 중국이고 일본은 외였단 말이에요. 일제가 조선을 중국 진출의 교두보 혐중 국가화하기 위해서 일본은
1등 국민, 조선은 2등 국민, 3등 국민은 중국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은 넘볼 수 없게 만들고 대신 상처받은 조선의 자존심은 중국을 깔아뭉개면서 보상받게 하는 그런 전술을 썼고 그래서 그때 짱깨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극우들이 혐중을 갑자기 대통령부터 외치고 있잖아요. 이거 일본 극우의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한테도 중국인 아니냐고 하던데요. 어떻게 사람 이름에 귀와 령이 들어가냐면서 저한테도 저는 생기고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혐중 국가가 돼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없고 이미 윤석열 경제가 입증했잖아요. 일본 극우는 우리가 혐중 국가가 되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과 우리 교육이 망가질수록 일본 기업이 대체할 기회가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국군이 대중국 전선의 용병 역할을 일본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혐중을 그런 망상을 외치면서 보신발버둥을 치는데 이들이 마치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정치적 결단을 하고 있는 듯이 보도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이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법대로 해야 됩니다. 허구한 날 법대로 외쳤잖아. 허구한 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설 귀성 인사 나갔잖아요. 저도 봤어요 그거. 근데 그 지지율이 진짜인 줄 알았나 봐요. 그 내가 아니라고 막 말했는데 그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보수 매체에서 소속 기자에게 하도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네. 시민들이 칭찬하는 거, 시민들이 따라고. 호응하는 거 일부라도 좀 따라.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기성인사들을 하잖아요. 서울역 같은 데서 하는데 기성인사를 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가가지고 기차 옆에 서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가지 못했어요.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플랫폼으로 못 내려가고 금방 끝나버렸어요. 왜냐면은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잖아. 막 50%에 육박해. 아 그러면 우리 나가서 칭찬받겠구나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지지율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야죠. 왜 칭찬하는 걸 찾으라고 합니까? 굳이 칭찬하지도 않는데. 제가 어느 매체인지도 밝히고 싶은데. 왜 지지율 숫자하고 다르지? 의아했을 겁니다. 그냥 서울 역에 있던 시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다 저게 플랫폼에 안 내려가요. 플랫폼에 원래 내려가거든요. 네. 공식 루트라는 게 있는데 뻘쭘해 하다가 그냥 철수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허구한 날 법치주의에 저했잖아요. 법대로 하면은 윤석열 구속 기소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현재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그 사실을 아니까 헌재 재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미리 약을 치는 건데 네.